누군가가 사용자의 핸드폰을 해킹하고 있다는 주요 징후 중 하나는 배터리가 금방 닳는다는 거예요. 배터리는 핸드폰과 함께 수명이 줄지만 최근에 구입한 핸드폰이라면 이건 보통의 경우가 아니에요. 일부 멀웨어가 배터리를 사용하여 핸드폰을 훑어보고 데이터를 제3자에게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를 로드하는데 핸드폰이 멈추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요? 일부 멀웨어가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고 있어 핸드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앱을 종료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전화기를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고요. 자주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열었는데 디자인이 다르거나 한 탭이 같은 페이지에 있는 다른 탭과 다르게 보인다면 이것도 경고 표시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프록시하는 트릭일 수 있어요. 해커가 여러분과 인터넷 사이에 앉아 여러분에게 가짜 지시를 내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사용자의 전화기를 제어하면 다이얼 패드의 모양과 색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 회사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핸드폰에 기본으로 깔아둔 앱도 있죠. 구글을 검색해서 그 앱이 진짜인지 확인해 보세요. 안전 앱 목록에 없고 설치한 기억이 없는 경우 누군가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노리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이러한 앱은 전화를 녹음하고 문자도 읽고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뱅킹 앱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원격으로 핸드폰 카메라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기억이 없는 사진 및 비디오가 나올 수 있어요. 휴대폰 플래시가 저절로 켜졌다 꺼졌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 카메라 앱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배터리가 많이 소모되고 핸드폰이 발열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사용자의 핸드폰에 접근한다면 이메일에서 피트니스 앱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의 모든 계정에 로그인할 수도 있습니다. 새 암호가 갑자기 설정되었거나 새 암호가 등록되었거나 열지 않은 이메일이 읽음으로 표시되었을 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사용자 데이터를 사용하여 새 계정을 열었거나 사용자 이름으로 신용 한도를 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이버 범죄자들은 비싼 요금에 전화를 걸거나 해외로 문자를 보내고 프리미엄 요금의 번호로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이익을 내기 위해 종종 고객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판매하죠. 깔려고 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설치된 앱은 데이터를 전송하고 트래픽에도 매우 굶주려 있습니다. 이런 앱이 사용되었는지는 월말에 엄청난 가격이 담긴 청구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브라우저에서 의심스러운 웹사이트가 즐겨찾기로 저장되었거나 팝업이 너무 자주 나타나는 것도 악성 프로그램의 또 다른 형태일 수 있습니다. 애드웨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그 팝업 창을 클릭할 때마다 돈을 받습니다. 또는 유해한 앱의 다운로드, 개인 데이터 도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친구나 동료가 보낸 모든 이메일이 스팸 폴더로 간다면 이건 사이버 범죄자들의 소행이 분명해요. 인증되지 않은 서버를 통해 이메일이 전달되도록 구성을 변경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그들이 이메일을 모두 읽을 수 있을 거예요. 통화 중 이상한 소음이나 울림이 들리고 통화가 끊기고 수신 상태가 좋은데도 발신이 불가능하다면 모두 또 다른 경고 신호입니다. 물론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다른 증상들이 함께 나타난다면 누군가 여러분의 핸드폰을 확실히 통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해커들은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된 앱을 통해 사용자의 핸드폰에 접근합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 일부 응용 프로그램은 외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요. 이 데이터에는 IP 주소와 사용자의 위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버 범죄자들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접근해서 특정 웹페이지를 열도록 피싱 화면을 만듭니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면 훨씬 더 많은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죠. 어떤 앱은 그 자체로는 해롭지 않아요. 그저 보안이 충분하지 않을 뿐이에요. 사이버 범죄자들은 뒷문으로 이러한 앱에 들어가 정보를 빼내갈 수 있어요. 직장 상사나 애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때때로 핸드폰에 추적 앱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앱은 그 핸드폰의 소유자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죠. 단 몇 분 동안만 핸드폰을 혼자 두어도 이런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공용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마다 중간에서 정보를 가로채 암호를 도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마주칠 수 있어요. 이 사기꾼들은 네트워크의 이름을 근처 카페의 이름을 따서 짓고 종종 여러분이 실수로 가짜 카페 와이파이에 연결하기를 바라죠.
또한 페이스북이나 스카이프 세션의 브라우저 쿠키를 노립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면 계정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항이나 호텔의 공용 충전기에 휴대폰을 꽂을 때는 배터리 충전만 되는 게 아닙니다. 표준 USB 케이블은 장치의 이름과 유형, 일련 번호, 제조업체, 운영 및 파일 시스템 정보, 전자칩 ID를 알려줄 수 있어요. 일부 구형 안드로이드 모델은 컴퓨터에 연결하면 하드드라이브에 저장된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전송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집이나 사무실에서 휴대폰을 충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데이터가 노출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최대한 빨리 확인하기를 바란다며 친구들이 보내는 사진 링크 문자, 이메일을 받을 수도 있고 세금 신고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일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 피싱 메시지의 링크를 클릭하면 개인 데이터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되거나 개인 데이터를 도용하는 앱을 다운로드하라고 합니다. 때때로 온라인 범죄자들은 아이클라우드나 구글 계정을 통해 핸드폰 데이터에 접근합니다. 사진, 전화번호부, 메시지를 돌려받고 싶다면 돈을 내라고 할지도 몰라요. 또한 저장된 암호를 손에 넣기 위해 이런 짓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미노처럼 모든 계정에 로그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속도가 충분히 빠르면 운영체제의 버그를 이용하여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데이터 도둑들은 볼일을 다 볼 수 있어요. 하드웨어 문제도 데이터를 새어나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핸드폰과 개인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공식 앱스토어에서만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설치하고 싶은 앱을 구글에서 검색해보고 다른 사용자의 리뷰를 읽어보며 안전을 지키세요. 사용하지 않거나 설치한 기억이 없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해보세요. 이러한 앱을 찾았으면 삭제하시고요. 앱을 실행하기 전에 항상 앱이 요청하는 모든 권한을 읽으세요. 만약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면 이를 감수하고 앱을 설치해야 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만보기 앱이 여러분의 은행 정보를 알아내거나 파트너인 피트니스 회사와 데이터를 공유할 필요가 없어요. 통화 차단 및 방화벽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보안 앱을 직접 구입하세요. 의심스러운 다운로드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해 줄 겁니다. 종단 간 암호화를 사용하는 메신저는 개인 통신을 안전히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공용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VPN 프로그램을 사용하세요. 프리 와이파이 123 또는 와이파이 for everyone과 같은 의심스러운 네트워크에는 연결하지 마세요. 운영체제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이렇게 하면 범죄자들이 뒷문으로 슬금슬금 들어오기 전에 모든 버그를 수정하고 보안 패치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받은 의심스러운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친구에게 실제로 메시지를 보냈는지 물어보세요. 특별 행사 정보를 여러분에게 보내준 회사에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밀번호나 은행 정보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는 절대 핸드폰으로 공유하지 마세요. 공공장소에서는 게이트 핫스팟을 활성화하지 마시고요. 모바일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설정을 끄세요. 이로 인해 멀웨어가 백그라운드에서 업데이트되고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공충전소나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피하려면 보조 배터리나 일반 충전기를 휴대하세요. 다른 사용자가 핸드폰을 제어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면 악성 프로그램 방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실행하세요. 알림 없이 핸드폰에서 실행 중인 모든 악성 응용 프로그램이나 의심스러운 프로세스가 있는지 검색해보세요. 나쁜 앱은 모두 즉시 삭제하세요. 문제가 발생하기 직전에 설치한 앱도 안전을 위해 모두 삭제하세요.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암호를 변경하세요. 핸드폰 자체에도 유용한 기능이 있습니다. 암호란을 누르고 핸드폰이 제안하는 강력한 암호 사용을 선택하세요. iOS에서는 마이너스 표시 사이에 6개의 글자가 들어간 19개의 글자가 비밀번호로 설정될 거예요. 모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이중 인증을 설정하세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장 초기화를 설정하세요. 공장 초기화 전에 중요한 데이터는 모두 백업해 두시고요. 아이폰의 경우 설정, 저장소 및 백업에서 아이클라우드 백업을 활성화하세요. 안드로이드의 경우 설정으로 이동하고 계정을 누른 다음 구글 계정을 선택하고 모든 앱과 서비스가 최근에 동기화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중요한 사진, 영상 및 기타 파일을 컴퓨터 또는 USB 드라이브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처와 캘린더를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